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조용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만약 그 심장이 멈춘다면 그 고요한 3분 동안 당신의 의식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미스테리 블랙박스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그 3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천 명의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미국 오하이오주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46세의 사업가 데이비드 베넷은 사무실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911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됐고 의료진은 3분 12초 동안 그를 살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깨어난 데이비드가 처음 한 말은 의료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죽어있는 동안 비 속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실제하는 걸까요? 오늘 미스테리 블랙박스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먼저 임사체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임사체험, 영어로는 NDE, Near Death Experience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 익사, 사고, 수술 도중 임상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 놓였던 사람들이 의식을 회복한 후 보고하는 특별한 경험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1975년 미국의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150명 이상의 임사체험 사례를 모아 3 이후의 3이라는 책을 발표했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리며 임사체험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식 보고된 임사체험 사례는 2,5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수천만 건의 사례들이 국적도, 나이도, 종교도, 문화도 전혀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동일한 패턴을 보고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패턴들을 하나씩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현상, 육체 이탈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이 가장 먼저 보고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천장 근처에 떠 있으며 아래에서 의료진이 자신의 몸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순간 의료진이 한 말, 수술실에 있던 물건의 위치, 심지어 의료진의 신발 색깔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1991년 미국의 뇌수술 환자였던 패멀라 레이놀즈 캐스는 수술 도중 뇌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수술실에서 사용된 뼈톱의 구체적인 모양과 소리를 나중에 정확히 묘사해 의료진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녀의 뇌파는 완전히 평탄했습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현상, 터널과 빛입니다. 임사체험자의 약 80%가 이 경험을 보고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통과하는 느낌, 그리고 터널의 끝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눈부신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빛은 그냥 밝은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다고, 두려움이 아닌 압도적인 평온함과 포용감이 느껴졌다고. 세 번째 공통현상,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데이비드가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임사체험자들은 자신보다 먼저 사망한 친척이나 친구를 만난다고 증언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어린 소녀는 수술 중 임사체험을 했고
깨어난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오빠라며 함께 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오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은 오열했습니다. 소녀가 태어나기 2년 전 유산된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학이 이 현상들에 대해 내놓은 가장 최신의 충격적인 해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현상, 인생 회고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오며 타인에게 준 기쁨과 고통을 그 타인의 시각에서 그 타인의 감정 그대로 다시 체험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한 그 순간 자신이 준 그 고통을 자신이 직접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 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감의 완전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이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현상, 경계 혹은 경고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 문, 강, 울타리 같은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신의 내면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종교나 문화와 무관하게 보고됩니다. 기독교인은 그것을 천국의 문이라 부르고, 불교 신자는 윤회의 관문이라 부르고, 무신론자는 그냥 경계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제 신경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처음에 과학계는 이 모든 것을 뇌가 만들어낸 환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 둘째, 임종 전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환상. 특히 DMT, 디메딜트립타민이라는 물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물질은 강렬한 환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손과 샘에서 임종 직전 대량 분비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환각은 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자들의 대부분은 뇌 활동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이 경험을 했습니다. 2014년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는 세계적 의학 저널 랜시드에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10년에 걸쳐 심장마비에서 소생한 344명의 환자를 추적 연구했습니다. 이 중 18%, 즉 62명이 임사체험을 보고했고, 그중 12%는 아주 깊은 수준의 임사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들 모두가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뇌가 멈추었는데 의식이 작동했다. 이것은 현재 신경과학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영국의 마취과 의사이자 물리학자인 스튜어트 해머로프와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저 펠로즈는 의식이 뇌의 뉴런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오케스트레이티드 객관적 환원 이론, 줄여서 오르크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뇌의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현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이 양자 정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반이 되는 양자 구조 속으로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해머로프 박사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사체험은 의식이 뇌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이 아닙니다. 양자물리학의 언어로 제시된 과학적 가설입니다. 이제 세계 각 문화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바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티베트 사자의 서에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티베트 사자의 서에 기록된 내용과 현대 임사체험자들의 증언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눈부신 빛, 평화로운 상태, 경계선, 그리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까지. 이 책이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아니의 파피루스에도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 빛의 존재, 인생의 회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에르의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전사 에르는 전투에서 죽었다가 12일 후 살아 돌아와 죽음의 세계에서 본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 역시 현대 임사체험 보고서와 구조적으로 일치합니다. 수천 년, 수만 킬로미터를 떨어진 문화들이 왜 동일한 경험을 기록했을까요? 이제 임사체험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그 순간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완전한 평화였다고. 두 번째 변화, 물질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성공, 재물,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인간관계와 사랑, 타인에 대한 기여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변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생 해고에서 타인의 고통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상대방이 아프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네 번째 변화, 삶의 의미와 목적 의식이 강해집니다. 임사체험 이후 의사, 봉사자, 작가로 직업을 바꾸어 타인을 돕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돌아온 것이라고. 다섯 번째 변화, 직관력과 공감 감각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임사체험자들은 경험 이후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전 세계에서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소개했던 데이비드 베넷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했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본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고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삶이 그 빛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을 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삶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임사체험은 미신이 아닙니다. 정신이상자의 헛소리도 아닙니다. 의사, 변호사, 과학자, 군인, 어린아이까지 모든 계층,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서 동일한 구조의 경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진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인지 아니면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직 아무도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장이 멈춘 그 순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돌아온 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전부였다고.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어쩌면 이유가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는 앞으로도 과학과 미스터리의 경계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죽음 이후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뇌의 장난일까요? 미스테리 블랙박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